예,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번 달에 좀 변화가 있는데 칠판에 보시면 스텝 2 중급 종합 주 2회 수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월 8회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이제 음영 표시된 것처럼 8일부터 31일까지 수업인데 22일 날은 저희가 이제 그 공휴일이라서 수요일 날 23일로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게 종합반 수업이고 1357강은 이제 1교시는 비즈니스 라이팅, 2교시는 독해하고 정치,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수업은 미드와 윈피키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 달부터 이제 화요일만 이제 별도로 이제 동일한 8강의 엄브렐라 안에 들어와서 4강을 별도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화요일 날 수업은 월 4회로 이제 비즈니스 패턴 라이팅을 1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종합반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비즈니스 라이팅 수업 이걸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러버스가 2개로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 화요일만 들으시는 분은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요일 날 수업 즉 1357강 또 비즈니스 라이팅은 그냥 1, 2, 3, 4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교시 때 비즈니스 패턴 라이팅 수업을 진행하고 2교시가 독해와 정치인데 아무래도 수업하다 보면 좀 힘드실 겁니다. 2교시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수업도 들으시는 분은 1교시는 미드, This is us 아마 슈츠라는 미드도 이제 곧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윈피키드 12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라이팅 비즈니스 라이팅은 과제가 매주 2개씩 짧은 거 2개가 나갑니다. 꼭 표시를 해두세요. 지금 일단은 그게 없으신 분은 칠판을 보시고 적어두시고 이따가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 2개 패러그래프 영작 과제는 이제 오프라인은 4번 그다음에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들은 월 3번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고 조금만 기다려 글자를 좀 더 키울게요. 왜냐하면 화면에 잘 안 보여서. 그다음에 제출 방법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MS 워드 그 한글하고 메모장 말고 MS 워드로 해주시고 글자체도 이걸로 정해드리겠습니다. 타임스 뉴 로만체로. 그다음에 글자 크기도 11로 통일하도록 합시다. 11 다 적어놓고 11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문은 적지 말고 여러분이 영작하신 내용만 영어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그다음 머리글 아시죠? 여러분 여기 클릭 심하게 하시면 머리글 뜨잖아요. 그 머리글에 요거 성함하고 반명 그다음에 회차 즉 5월 1회차 과제 이런 식으로 성함하고 반명하고 이렇게 적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오실 때 제가 핸드라이팅으로 첨삭해서 다음 시간에 돌려드리는데 만약에 결석을 했다. 근데 뭐 워낙 열의가 넘쳐서 어떤 코멘트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에 미리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수강생들은 월 3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선택해서 제출하시고 워킹데이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이메일로 첨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는 요 주소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sitgs-naver.com sitgs-naver.com으로 그 숙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제출하시고 혹시 이제 결석을 했다. 요거도 잘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원은 한 달에 8번 수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2번까지는 인터넷 강의 제가 지금 인터넷 강의를 동시에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2번 결석한 것까지는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4회차 수업을 함께 하시는 분은 월 1회까지 한 번 결석한 거는 이제 무료로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오픈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학원에 전화를 주시면 돼요. 학원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열어달라 하면은 뭘 물어볼 겁니다. 뭐 성함이나 수강 반명이라든지 뭐 학원 홈페이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알려달라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열어드리거든요. 이틀 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컨대 어떤 사람이 3회차 수업을 22일 날 못 나온 게 23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23일 수요일 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난 이 수업 못 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날이건 며칠 있다 아무 때나 학원에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고 싶은 날짜 이틀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아시죠? 네, 이런 서비스는 unrivaled 서비스입니다. 추종을 불허하는 서비스.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서버 이 메인테넌스가 해야 되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하고 적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영 집중이 안 되고 한 번 더 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8회나 4회를 다 열어달라. 이런 분들은 원래 저희가 이제 8회 수업은 이게 13만 얼마, 그다음에 4회 수업은 한 10만 원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들으시는 분이 혹시라도 그런 니즈가 있으면은 요렇게 추가 금액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네, 됐고 마지막으로 스터디 관련해서는 원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바쁘셔서. 근데 이거는 2교시 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실라버스를 쭉 이렇게 넘겨가다가 보시면 본문 1페이지가 나오실 겁니다. 오늘 1교시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오늘 저도 이제 새로운 수업인 셈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Five Patterns to Get Ahead in Business라고 되어 있는데 총 100가지 패턴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종 목표는 이제 300 패턴을 준비하는 건데 일단 하루에 이제 5개의 패턴을 열심히 연습한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에서 get ahead 앞서 나간다. 이게 이제 강좌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데이 1이고요. 오늘은 우선 이 문법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 중심이나 스트럭처 중심으로 이제 반복 연습하는 건데 오늘 첫 번째 연습해야 될 거는 이제 compete on something이라는 표현입니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2번 다음 페이지 가시면 What's the point of ing? 혹은 I don't really see the point of ing.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패턴 연습해야 될 거가 되겠습니다. 뜻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당히 그래도 이제 현업에서 필요한 거 위주로 많이 고르려고 저희가 지금 또 기업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강의 하면서 뭐 착안한 것들 또 저도 회사 생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보고서 쓸 때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패턴을 발췌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have something pp나 get something pp는 토익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표현이지만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게 억지로 쥐어짜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지만 나오는 이걸 극복하자는 게 목표인데 예컨대 이제 이따 연습할 화요일에 신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낮 12시부터 사무실이 폐쇄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꾸 연필이 install a new security system 자꾸 이렇게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have something pp로 나오도록 이제 몸이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몸이 익히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럼 알면 뭐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세 번째 패턴으로 준비했고 그거에 대한 오피스 다이어리도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lose. 야, lose 이거 누가 몰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 lose를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직원이 컨트랙트를 따내지 못했어요. 이걸 매니지먼트에 보고하는 내용의 글을 한번 써보겠는데 이건 이제 과제로 내드릴 겁니다.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써오셔야 되고 다섯 번째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make su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좀 쉬운 걸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이 5개 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인클래스 라이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도 나갈 텐데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해봅시다. 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다 적어놓질 않았구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따 좀 가져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제가 준비한 거 칠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좀 줘야 됩니다. 네, 이제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칠판을 이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컴피트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이게 자꾸 이게 묻어나는구나.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러면 자, 칠판 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일 쉬운 거 누구랑 경쟁하다 이런 뭡니까?
with somebody가 되겠죠. 뭐로 경쟁하다라는 수단을 얘기할 때는 by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on을 쓰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 비즈니스 책에 보시면은 price로 승부하면 안 된다. value로 승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항상 compete on something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품질로 승부할 때는 compete on quality가 되는 것이고요. 가격 경쟁을 할 때는 compete on price가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패턴이 바로 compete on입니다. 이게 오늘 패턴이에요. 다만 누구랑 맞서 경쟁하거나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 경쟁할 때는 compete against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오늘은 무조건 compete on something 가지고 연습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만 워밍업 차원에서 competition이라는 표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 시장이 이렇게 하면 자꾸 이런 단어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serious, severe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뭡니까? intense하고 fierce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못 쓰고 있지만 stiff competition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걔들이 아시죠? competition, 티션 철자 맞습니까? 맛배기로 이따 이거는 아마 제가 카페에다 올릴 거예요. 컬로케이션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못 적어도. 그러면 또 하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치열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뭐 이미 치열해졌고 마켓이 세츄레이트 된 건 사실이지만 어떤 리테일 마켓 인 차이나가 혹은 인디아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면 동사 하나로 게임 끝내시면 돼요. intensify 이렇게 하는 거죠. competition is intensify.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은 자꾸 becoming 형용사 이렇게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콜로케이션까지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맛배기로 받고 이제 본문을 한번 한국말을 4번까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칠판을 한번 보시거나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 또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 화면이나 핸드아웃 보시면 1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제품이 경쟁사 제품과 제품 자체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보다 싸게 팔아야 된다는 좀 단순 논리를 펴잖아요. 그걸 사실 아주 고급스러운 영화에서는 언더컷이라고 그래요. 언더컷. 더 싸게 한다. 언더컷. 근데 그 정도 너무 그 영어 수준이 어드밴스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격 제품과 차이가 없다 보니 가격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가격 승부 보는 게 승부라는 단어라는 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 가격으로 경쟁하다.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예요. HP 컴퓨터가 가격과 reliability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델 컴퓨터를 앞선다. 그럼 이제 보통 이런 게 머릿속에 들면 자꾸 앞선다 이런 데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지워버리는 연습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경쟁한다 on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영작을 해보시고 3번도 보시면 이 국내 인력 domestic workforce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이 있는데 이 국내 인력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업체, 다른 뭐 아메리칸 컴퍼니나 뭐 일본 firms들은 동남아 직원 쓰는데 왜 우리는 domestic workforce 이거 무슨 뭐 국가에 충성한다라고 하면은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 이렇게 밀린다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격 측면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 애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4번 가격이나 품질 둘 중 하나로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둘 다를 두고 경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이제 단문 영작이 이제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금은 제가 딱 5분만 들을 테니까 단문 영작부터 먼저 지금 인클래스로 하는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사전을 굳이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음흠. 그렇죠. 틀에 딱딱 들어오죠. compete on price. 그렇죠. We need to compete on price. Better than Dell. 그렇죠. on. 네. 오케이. 그게 이제 인텀적으로 바꿔도 되긴 해요. 네. HP computer competes with Dell on price. 오케이. DS. 오케이. 자, 이제 2분만 더 해보세요. 오케이. 다 on을 쓰시면 돼요. 네. In terms of나 on. If we continue to use 그렇죠. We have no choice but to. 그다음에 밀린다. 아, 오케이. 아, 밀린다가 어렵죠. 맞습니다. We can compete on price quality, but it's difficult to compete on both. 그렇죠. 마지막 거 뭐 완벽하고. Continuing using a domestic workforce. 이제 분사구문으로 쓰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we 이렇게 하면 되죠. 주어는. 네. 자, 이제 1분만 더 하십시오. 자, 이제 30초 정리 슬슬 하시고요. Is able to compete on either price, but is not on both. 오케이. 자,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페이지를 펴보십시오. 6페이지. 답은 일부러 뒤에 쭉 한참 뒤에 놔뒀습니다. 자, 보시면서 형광펜이나 빨간색 펜 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니까 우선 가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때 be forced to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대체 표현으로 밑에 있다시피 그냥 안 되면 we have to 해도 돼요. 사실 충분히 make sense 하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we have no choice but to를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forced to가 가장 정제된 영어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 전체 문장의 틀은 so that 구문을 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없어서 뭐 하다 so that 구문 결과적 용법을 쓰는 게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누구나 이해하지만 내 손에서 쓰여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so that도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쟁사 제품이라고 할 때는 그냥 our rivals products라고 한 번 더 쓰지 말고 rivals 하고 복수 s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s를 그냥 해버리면 그게 products까지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여러분 막히셨는데 compete with somebody 그 다음에 on something이 패턴이 있긴 하지만 때로는 compete를 앞설 때는 동사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HP computers are better than 하는 게 가장 쉬운 영어죠. 하지만 beat 경쟁사라는 표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나갈 때 beat 아시죠? 네, 그 다음에 on price and reliability라고 하면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beat somebody 하는 것은 꼭 구어에서만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충분히 문어에서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조금 강하게는 들리지만 격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꾸 이제 뭐 if you can beat them, join them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들어서서 그런데 비즈니스 레터라든지 보고서에서 수도 없이 많이 받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도저히 격하다 그러면 밑에 걸로 해도 됩니다. 네, better than 이렇게. 그 다음에 price and reliability 앞에는 in terms of를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in terms of 혹은 on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많이 좀 어설프게 하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if we keep using a domestic workforce라고 돼 있죠. continue하고 같은 표현이지만 keep ing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insist on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꾸 고집하다라고만 생각하시지만 고집하다 맞습니다. 근데 자꾸 국내 인력만 고집해서는 이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if we insist on이라고 쓰는 거는 한 단계 앞선 영작이에요. 네, keep using이라는 것보다 몇 배나 영어 실력이 좋은 걸 보여주는 insist를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지를 못하니까 걔는 이태원의 그 식당만 갈라 그래 이러면 he always wants to go that way. 이거는 이제 스피킹인데 이제 insist on that restaurant이라면 그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캐블러리를 섬세하게 쓰는 게 얼마나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해주느냐. insist 학교 다닐 때는 주장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꼭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격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 해서 스톡 되시면 안 돼요. 밀리다가 영어로 뭐지? 밀리는 거니까 뒤처지는 거니까 be left behind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그 느낌이 살거든요. We will not be able to compete on price. 가격에서는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원래 요런 밀리다 뭐 이런 말들이 발달돼 있는데 영어에서 1대1 대응으로 갈 때는 그게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요 표현을 편안하게 rely on domestic labo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domestic labor에 의존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죠. 아까 insist on에 견주어서 그 다음에 가격과 either A or B 구문이죠. 그래서 compete on either price or quality. 근데 both에 하긴 힘든데 이게 제일 쉬웠던 영작이었습니다. 이 5개 중에는. 그래서 가장 무난했죠.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1페이지 오피스 다이어리를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요거는 쓰기로 하고 두 번째 패턴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 2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2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I don't really see the point of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영어 쓸 일이 많지도 않는데 굳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 아주 거시기한 영어는 I don't understand예요. I don't know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영어 옳지 않다. 이제는 뭐냐면은 I don't really see the point of learning English when I rarely 미안해요. I get to speak it in the office. 이렇게 하면 사무실에서 영어 쓸 일이 많지도 않은데 영어를 배워서 못하리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처럼 합리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가뜩이나 마진율이 높지도 않은데 가격을 더 내린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회의할 때 그렇게 했을 때는 I don't really see the point of doing something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꾸 짧은 문장을 여러 개 쓰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지양해야 되죠. It doesn't make sense. 뭐 이런 식으로 또 끝내고 I can understand it 하고 또 했던 말을 또 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때 많이 쓰니까 이 패턴 딱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말 먼저 같이 한번 분석해 봅시다. 나중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도 없는데 인턴을 왜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투도 될 수 있지만 글을 쓰듯이. 그다음 2번 정말 중요합니다. 레이버 코스트가 일본이 더 비싼데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한다고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3번 아까 금방 했죠? 가뜩이나 마진율도 낮은데 고객들에게 추가 할인을 해줘야 된다? 전 쉽사리 납득이 안 됩니다. 요 세 문장 빠르게 써주세요. 이건 3분만 드리겠습니다.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수동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There's no chance of getting hired. 이렇게. 네. What's the point of being an intern if there are no chance of getting? Point of moving our factory to Japan. 그렇죠. 오케이. What's the point of plant transportation? Even though the labor cost is higher. 이 요거는 when 하나면 끝나버려요. 상황을 나타내는 when. 그렇죠. 아니면 to Japan 이렇게 하고 where를 하다가 관계부사 where. I don't really see the point of moving factory to Japan where labor cost. 오케이, 좋네요. Point of intern. 오케이. If it doesn't guarantee.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30초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초 후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s see the point of providing further discounts to customers. 그 다음에 when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when 그렇죠. 좋습니다. 오케이. 자, 6페이지 또 한번 옆에 펴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아까보다 훨씬 결과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모범 답안을 그 밑에 What's the point of 돼 있는 거 있죠? 자, 보시니까 의문문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I don't see the point of 평서문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인턴으로 근무하다를 편안하게 하면은 being an intern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working as an intern 이렇게 해도 되고 doing an internship 이런 거 다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being an intern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영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아이디어를 하나로 put together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if를 썼어요. if도 좋고요. when도 너무 좋다는 거죠. when과 interchangeable 하거든요. 그래서 when there is no chance 이렇게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hance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지만 no chance of ing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when there is no chance of getting hired 이렇게 하고 추후에 이런 표현도 넣어주실 수 있으면 넣어주는 거죠. afterward 이런 거. 네, 이런 거 우리 입에 잘 안 붙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이 있어요. later는 잘 붙고 이런 건 안 붙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거의. 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빼고 일본, 한국 이런 건 굉장히 그쪽이 약합니다. 이 언어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좀 강한 말을 했어요.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쩌라냐. 농담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표현은 당연히 중요하거니와 이거를 연결시킬 때 when there is no chance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때는 시간의 when이 아니고 상황의 when입니다. 이 상황의 when을 못 쓰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습 많이 하자고요. 두 번째는 공장을 이전할 때 가장 쉬운 표현은 moving 공장 to 장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영어를 하는 사람은 relocate라는 단어를 쓰겠죠. 어렵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전하다, relocat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편안한 표현은 move입니다. move.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시면 또 when을 썼습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 I don't see the point of를 쓰면은 뒤에 when이 늘 따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상황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거의 같이 붙어서 연습하세요. 붙여서 I don't see the point of doing something when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인건비가 거기가 더 싼데라고 해서 labor costs are even higher 더 비싸죠 참 higher there 이렇게 했고요. 그 요 when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재팬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where를 해도 틀리지 않아요. 관계부사 where를 써도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워낙 when을 좋아해서 이렇게 쓴 것뿐이니까 염려 마시고 그 다음에 추가 할인을 해주다도 이렇게 깔끔하게 give somebody further discount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외워두자고요. 네, further discount.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할인을 해줄 때는 give discounts on 제품 on을 써야 되거든요. about이 아니고 네, give discounts on 제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추가 할인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when이 이 본능적으로 따라 나와요. 가뜩이나라고 해서 어려운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한국인은 even though나 although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좀 자제하고 when을 좀 많이 쓰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를 외워서 10군데 쓸 수 있는 게 좋지 거기만 쓸 수 있는 것은 안 좋잖아요. 자, 그래서 마진율도 낮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make a small margin. 굉장히 쉽게 표현했습니다. 마진이 small하다. 근데 우리가 thin margin이라고도 합니다. 얇은 마진이 낮다라고 할 때 thin margin. 물론 low margin 이런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마진이 낮다라고 할 때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마진이 low하다, thin하다, small하다 다 가능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I don't really see the point of 여러분 굉장히 쉽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저는 남발합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 한국말도 그렇고 자기만의 그 언어적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저도 맨날 했던 말 또 하는 거고 영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요긴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다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다시 몇 페이지로 와야 되냐면 3번 have something pp 이거의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칠판. have something pp는 왜 써야 되느냐? 1번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의뢰해서 할 때. 이론적인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의뢰해서 한다. 2번 불쾌한 경험을 하다. 즉 어떤 일을 당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 표현을. 일을 당하니까. 그 다음 상태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일단 영어 강사가 이론적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과 실제 쓸 수 있는 건 별개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I will. 자, I will. 자꾸 영어가 안 나오고 I will have it fixed at 철수 가게에서. 이게 아마 자동차 그 공업소인 것 같아요. 철수 가게에 맡겨서 수리할 거야라는 얘기죠.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영어 사전을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Arrange for somebody to do something for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to do 하도록 arrange 하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요분의 이 소프트웨어 설치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외부에서 불러서 전사적으로 소프트웨어 설치를 맡겨야 되겠다. 이러면은 we will install 이렇게 입이 나오지 말고 we will have it installed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어민은 어릴 때부터 언어가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습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한국말이 이런 패턴이 없다 보니까 죽음입니다.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아직 입에서 안 나와요. 두 번째, 불쾌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I had my car towed away this morning. 이 불쾌한 경험이에요. 아침에 신논현역에 있는 커피빈 앞에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견인대 갔다. 견인을 당해버린 거거든요. 어떤 불쾌한 일을 당할 때는 my car was towed away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I have something BP 이렇게 입이 나와야 돼요. 꼭 이렇게 나오도록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마찬가지죠. 예컨대 이렇게 된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주요 그 뉴클리어 퍼실리티즈가 있는 거 사찰을 곧 받게 되는데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we will have 무슨 sites inspected 이렇게 나오되는 거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영어로 작성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처참한 영어 한번 해볼까? Some American people will visit us and then they will install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도 그 말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주어가 I나 we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상태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뭐냐? Can you have it done by 5가 대표적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영어를 예로 들자면 야 5시까지는 그거 다 끝내놓을 수 있겠어? it 목적어가 done 된 상태로 만들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김정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김정은이 예컨대 평양냉면이라는 선물도 요번에 준비해 왔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뉴스에는 2교시 때 하겠구나. I've had 무슨 평양 cold noodles prepared 이렇게 포멀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예컨대 you should have something planned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 준비시켜 놔야 돼 이런 말이죠. plan it 이러면 액션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애를 먹어요. 아시아인들이. 잘 안 돼요. 이론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쓸 때는 또 잘 안 되고 이런 게 3번에서 가장 스트러글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저는 계속 외우거든요. Can you have it done? Can you have it finished?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더 어려운 거 제가 해볼게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안 되는 영어인데 팀장님이 he will be away 잠깐 이제 사무실 비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No worries. I will have it taken care of by 5. 똑같은 겁니다. 5시까지는 제가 다 처리해 놓을게요. 역시 상태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have it pp, have it pp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 will take care of it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철수 말고요. 제가 할게요. 이런 느낌이 나버리기 때문에 뉘앙스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사실. 다만 그들도 우리의 언어를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해 줄 뿐이지 이제 정확한 표현은 요겁니다. 기억합시다. 자, 여기서 설명이 좀 길었죠.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어레인지에서 전문가가 와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생활 영어에서 I got my hair cut 이라고 하잖아요. 머리 잘랐다고 할 때. 그게 1번이에요. 미용사가 잘라주는 거니까. 2번은 불쾌한 경험할 때 I had my car towed away this morning 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예문도 있습니다. I had the roof blown away in the wind. 이런 것도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일을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태를 강조하는 거 두 문장 꼭 외워두자고요. 우리.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또 영작을 연습할 텐데 1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세 개를 하시면 됩니다. 1, 4, 5를 잘 해봅시다. 자, 모두 have something pp나 get something pp의 형태로. 그렇죠. 좋아요. 오케이. 그렇죠. Hence, 고로 the office will be closed. 그렇죠. 그렇죠. So the office will be closed. 오케이. 기술자를 불러서 기술자는 뭐 테크니션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때로는 엔지니어지만
translated. 오케이. So the office will be closed. 오케이. 자 이제 1분 정도 더, 30초만 더 드릴게요. 제가 키 익스프레션 밑에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고해서 하면 덜 틀리겠죠. 직원 중에 이런 것도 한국 사람들은 자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요, 도저히.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No one can speak Chinese on staff. 그렇죠. 그 다음에 서류를 보내다, send it out, send something out. 보내는 거죠. 제출하는 거는 send in이니까, 그죠? 네. 좋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하시고 다시 6페이지 또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조금 이제 지끈지끈하죠. 좀 몇 개 하고 나니까. 자, 6페이지인가 7페이지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화요일 날 시큐리티 시스템을 인스톨하기로 확정되었으면은 현재 진행을 선호해요. 여러분 금요일 날 파티한다 이러면 we are having a part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의. 아시죠? 훨씬 will 이런 것보다 훨씬 확정된 느낌이 강해요. 오늘 오후에 너희들 알지? 우리 security 시스템 설치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역시 install a new system이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요? arrange해서 누가 설치해 주는 거니까 have something install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되셨죠? 그 뒤에는 쉽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이 어순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다 그래서 뭐 하도록 하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we will have to call in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after라든지 by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자제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부르다 하는 표현도 너무 쉽죠. call in 기술자 부르다 call in 굉장히 쉽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영어 약해요. 그 다음에 수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have it fixed나 get it fixed 이렇게 입과 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중에 중국말 하는 사람이 없다 할 때 there is no 이렇게 나가도 되지만 we don't have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we don't have any Chinese speakers 다음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직원 중에 on staff 정말 깔끔합니다. on staff 이게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So maybe we could send나 let's send this out 이러면 외부 업체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쉽게 얘기하잖아요. send it out. 그 다음에 그래서 번역을 맡기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get it translated, have it translated. 이해되십니까? 이걸 translate는 내가 하는 거고 have it translated가 업체에 맡겨서 번역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자,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또 여러분 앞 페이지에 한번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할 게 또 두 가지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lose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lose는 뭐냐? 칠판을 보시면 이겁니다. lose A to B라는 구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제일 쉬운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lose a contract to our rival. 경쟁업체에게 계약을 뺏겼다. 딱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동태로 많이 쓰여요. 이러면 그러면 예컨대 the contract라고 할게요.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contract has been lost to our rival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to를 쓰셔야 돼요. 뺏겼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배우는데 더 쉬운 영어를 하면 이런 겁니다. We
lost the game to 한화. 한화 이글스에게 경기를 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모두 lose something to 다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원인이에요. 무조건 to 다음이. to 다음이 원인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because of의 발상으로 가시면 곤란해요. 예컨대 Tom lost his mother to cancer. 무슨 말입니까? 암으로 엄마를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due to, because of를 안 써도 lose가 나오면 to가 동반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멀한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We lose 얼마 to illegal downloading. 우리나라 음반 업계가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손실액이 이만큼 달한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어요. We lose 얼마 to something. 이게 딱 패턴화되어 있는 멋진 표현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표현이니까 이걸 이제 많이 써보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을 서명할 때는 sign a contract나 또 뭘 씁니까? make a contract 이런 거 당연히 쓰겠고 sign a contract 또 뭐가 있죠? 어려운 말밖에 없어요. 그다음 seal 이런 거 봉하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 근데 놔둡시다 일단. 뭐 이 seal을 쓰겠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자고요. 잉여지식 없이. 자, 그러면 일단은 됐고 자 1번에서 여러분 3번까지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배운 겁니다 거의다가. 자 lose A to B. 나보다 더 뛰어난 캔디데이트에게 이번에 승진 기회를 날렸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To 뭐 better qualified 뭐 이런 거. 아 그러면 more qualified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better를 쓰기 싫은 거죠.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케이 좋아요. advancement 그렇죠. won't come in to work for few days. A few days. 그렇죠. He lost. 오케이. 좋습니다. Since when he lost his mom to cancer, he might not come to office a few days. 여기 좋은 표현을 제가 드렸죠. Might not come in to work.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네. 베껴 쓰셔도 돼요. For advancement, more qualified. Okay. Wayne may not come into work several days because he lost his mother to cancer.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3번을 잘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도 쉼 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Korean music industry loses 얼마 to illegal downloading. 그렇죠. He may not come into work a few days because he lost his mother to cancer lately. 너무 좋고요. I lose an opportunity 혹은 뭐 시제는 과거나 현재 완료. I've lost an opportunity for advancement to a more talented. 너무 좋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역시 6, 7페이지 한번 다 펴보서 색깔만 칠하자고요. 이제 확 잡힙니다. 자, 이렇게 썼죠? 이게 승진 기회를 프로모션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쓸 때 어드밴스먼트라고도 쓰거든요. 그 실제로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윗반으로 올라가는 시험을 어드밴스먼트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opportunity for something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요. opportunity for advancement. 그러면 무조건 to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은 more qualified 아니면 competent. 이제 너무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A candidate with better credentials 이런 표현이 있는데 참 이 멋진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렵죠. credential이라는 것은 스펙이라는 얘기입니다. credential이 뛰어나다. 그래서 더 나은 credential을 가지고 있는 candidate라고 해서 형용사로만 쓰지 말고 with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에 도저히 안 되면은 better qualifications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come into work가 딱 정해져 있는 셋텀이에요. come into work, 출근하다라는 표현이죠. 물론 회사에 나가다가 go to work는 맞긴 맞지만 이런 느낌에서는 출근 안 할 수도 있다 할 때는 he might not be coming into work 이렇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because he just lost his mother to cancer 아까 다 배웠습니다. 3번이 가장 중요한데 연간은 문장 앞에 때려버리십시오. annually 이런 식으로. annually, yearly 이런 거 아시잖아요. 문장 앞에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주체가 주어로 나오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봐봐요. $20 million를 잃는다. 뭘 하니까 in revenue를 이렇게 쓰는 게 어렵죠. 뭐 때문에 하니까 to something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금액 항상 in sales, in profits, in revenue, in operating profits 이런 식으로 항상 in을 씁니다. 매출 얼마, 수익 얼마, revenue 얼마, 영업 profit 얼마 이런 식으로 할 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revenue로 얼마를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in은 사실 여러분 학교를 들으면 배웠죠. in the form of 뭐의 형태로 그거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in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제 make sure로 가보겠습니다. make sure가 오늘 가장 쉬운데요. make sure는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많이 쓰죠. 맞죠? 그럼 be sure는 어떻게 많이 씁니까? be sure, to를 더 많이 써요. be sure to. make sure는 to 부정사도 쓰고 대절도 쓰고 be sure는 거의 to를 많이 쓰거든요. 압도적으로. 근데 make sure는 몰라 빈도수로 보면은 대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합니다. make sure you do something.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ke sure를 이용해서 1, 2, 3번 다 하십시오. 밑에 key expressions를 있으면 참고하고 이제 팀장이 하는 말입니다. 직원들에게 밑에 사람들에게 가격 전체 우리 같은 생각인지 먼저 확인하자.
we are. 오케이, 좋네요. 아, 이 표현 좋습니다. 최근에 혹시 이 표현 배웠습니까? 오케이, 좋네요. 진짜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Make sure we are on the same. 그렇죠. Before the final decision. 오케이. 요거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Make a final. 그렇죠.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have same opinions. 아니면 뭐 opinion in common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 on pricing. 그렇죠. We have to make sure that you have checked it. Okay. Sent. Okay. Checked it. Check the list. Okay. Sure that this should be. 같은 생각인지를 확인하고자 이거요. 그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나도 어렵더라고. 그 표현이 있는데 on the same page이지. Please make sure we are on the same page before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오케이. We are on the same page before set up the last decision. 그렇죠. 보통 셋업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를 셋업하거나 비즈니스를 셋업할 때 더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때는 make a final decision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Regarding 좋고요. Regarding pricing 좋아. 자, 역시 1분 정도만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 한번 마무리해 보세요. 취해서 내고 숙지 않는 자, 이거 어렵죠. 이제 note를 동사로 쓰라는 얘기인데요. note something 하면은 이제 알아차렸다라는 말이 돼요. 참 어려운 표현인데 3번이 가장 어려워요. 표현적으로 3번이 I just wanna make sure that you have checked 그렇죠. The note on the proposal 아니면 changes in the proposal. 네, changes in the proposal. To make sure you note the change in 그 다음에 제안서. 그렇죠. 그렇죠. 확인차 메일 드린다. 아,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please note라고 하면은 please be informed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조금 달라지죠, 그죠? 네, 노트가 그런 뜻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detect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알아차리다. 자, 이게 이제 3번이 가장 어려운데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모범 답안 역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3번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는
We are on the same page는 원어민들이 워낙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저하고 생각 같으신 거죠? 이렇게 할 때 Are we on the same page? 이렇게 얘기한다면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냐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다. 이게 I wanna make sure, I'd like to make sure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마지막에 before making a decision on something 뭐에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make a decision on이나 make a decision regarding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pricing 자체가 가격 책정 이런 말이 되니까 그 다음에 before 다음에는 ing를 바로 쓰시면 돼요. before ing, after ing, when in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솔직히 뭐 상관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 on pricing, I just want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드립니다. 사실은 이때 위치 이동은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게 Please make sure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국 고객에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쓰냐 하면 배송업체에게 이거를 맡겨서 보낸다 이런 느낌을 주려면 have it sent, have it shipped, have it deliver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have something pp가 오늘 1번 arrange for somebody to do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빼면 이런 거예요. Can you call the delivery company and then 뭐 send it 하고 이렇게 되는 걸 갖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쓰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중국 고객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메일을 쓸 때 뭐 I'm writing this email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I'm writing to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 이건 제가 기업 강의할 때 전체 이메일 쓰기에서 나온 표현인데 노트가 알아차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숙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에 내용 변경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 좀 눈치채셨습니까? 어떻게 숙지하셨습니까? 할 때 I've noted something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정서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내 정서에 안 맞으면 난이도를 느끼고 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원어민은 그걸 전혀 이해 못 하거든요. 이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운 영어가 토대가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선생님이 얼만큼 뭘 강조했느냐 이런 게 되게 커요. 어려운 단어 위주로 가르치신 분에게 배운 사람은 쉬운 단어를 잘 못 쓸 수밖에 없죠. 노트가 그중에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변경이라고 할 때는 in을 쓰셔야 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서 내용 변경도 changes in the contract 이렇게 쓰셔야 돼요. 포맷의 변경도 거의 다가 change in format 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of를 잘 안 써요 생각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좀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n을 썼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패턴은 마쳤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쭉 제가 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할 패러그래프가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해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일단 뭐부터 할 거냐 하면 숙제는 이따 말씀드리고 어려운 거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3페이지 찾으셨나 모르겠네. 자, 3페이지를 메일 제목이 아니고 메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설비 담당 매니저가 회사가 맡긴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당부 메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디만 하면 되냐 하면 자 여기 새로운 사무실에 대한 저희 구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일부룸에는 스탠딩 데스크를 비치해주면 좋겠다. 이거 하고 그다음 요거는 집에 가서 각자 하시고 대금 결제 관련해서는 조만간 저희 비서를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한국말을. 대금 결제 관련해서는 조만간 저희 비서를 통해서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좀 한국말을 바꿔보세요. 더 한국말스럽게. 저 요렇게 이제 밑에 여기에다가 합니다. 이제 자, 시작합니다. 언더라인이 오늘 패턴이란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 봅시다.
밑에 키 expressions 좀 드렸어요. 조금은 뭐 비치하다면 place 이런 거 좀 드렸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here are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얘가 이걸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도 돼요. 예컨대 만약 이걸 안 적고 our thoughts on the new office are 이렇게 되면 as follows. 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네. Get the standing desks placed. 그렇죠. In some rooms 맞아요. It will be great to have table installed. 그죠? 맞죠? 여기에 with만 넣으면 되죠. With built-in audio connectivity. 그래서 with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동사가 돼야 되니까 placed 그렇게 쓰면 되죠. We prefer
prefer to have. Okay, placed. We would like to have. Okay, 완벽합니다. structure 좋아요. 이것도 완벽해요. have somebody 동사원형. 오케이. 누굴 시켜서 뭐 하도록 하다. 좋아요. 자, 이제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초 안에 슬슬 정리해 주십시오.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소화한다기 쉽지 않은데 힘들어하지 말고요. 네, 인생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셔야 돼요. 저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요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물밀듯이 뭐가 찾아오네. 네,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이모션을 자극하는 일들. 아버지도 조금 아프시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은 이제 3페이지를 했는데요. 답은 7페이지에 있어요. 보십시다. 여러분 웬만큼 잘하셨어. 자,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모범 답안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만 답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원어민 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구상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뭐 our ideas for something 이렇게 가볍게 갔어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다는 여러분 잘 쓰시는 as follows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Here are some ideas for the new office 이렇게 here are 이렇게 가버리면 뒤에 as follows가 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걸 전 느끼는데요. We would like to 그 다음에 it would be nice to 이게 다 뭐냐? 이 주어가 we, I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설비업자가 됐으면은 have something pp를 안 썼을 거예요. 설비업자니까 you should 이렇게 나오면 install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가 we로 나오니까 we would like to have something installed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안 되세요?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영어는 여기서 못 이기면은 그만두면 돼. 진짜로. 이 have something에서 못 이기면은 여러분 그만두시는 게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영어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 못하고 단조로운 영어로 하겠다. 그 영어는 조금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오늘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영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해요. You are doing a disservice to English이라고 그래요. 영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Do a disservice. 예의가 아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You are not polite 이러면 안 돼요. You are ignoring English 이렇게. 그럼 외국 사람 알아듣고 서로 막 웃고 난리 난다. 그럼 되게 웃긴다. 너 영어를 희한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에서 항상 앞으로 회사 가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예. 뭐를 설치하거나 깔거나 할 때 고급스러운 이메일 때는 want to보다는 would like to 이렇게 쓰고 have something installed, have something shipped, have something sen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한테 늦어도 15일까지는 배송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we would like to have the item delivered no later than 15th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는 have it delivered 아시겠죠? You should deliver i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경박한 영어가 돼요. 너 빨리 딜리버해. 이게 무슨 이메일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격양돼 있을 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할 때도 to have standing desks 다음에 비치하다는 place라는 표현이 좋아요. place 놔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두 개 다 별표 왕 5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비서를 통해서 연락드리겠다는 것은
누구를 시켜서 뭐 하도록 만들 때는 무조건 have somebody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we will have our secretary get back to you, get in touch with 이렇게 have somebody 동사 원형을 써야 누구를 시켜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John에게 답장을 하도록 할게요. John에게 답장하라고 할게요 하면 I will have John get back to you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I will have를 다 빼버리고 John will get back to you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도 소통은 됩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이 쓰는 것과 자꾸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구문도 오늘 구문 패턴은 아니지만 알아두시고 당연히 대금 결제는 regarding payment라고 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가 제일 중요한 수업인 것 같아요. 복습과 과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2페이지를 우선 펴야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2페이지에 보니까 과제라고 적혀 있죠. 직장인이 쓴 일기 과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찾으셨어요? 2페이지 맞죠? 네, 요게 오늘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아까 전에 가르쳐준 메일 주소로 숙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오늘이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여러분들께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주말 쉬고 싶어요. 물론 쉬지 않습니다만은 컨디션 난조를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잘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정말 빨리 하실 수 있는 분은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12시 자정까지 정말 빨리 하실 수 있는 분은 난 이도저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나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쉬고 있다. 근데 갑자기 메일이 왔다. 여러분 일요일 밤은 어떠세요? 일요일 밤이 편하실 것 같아. 나 첨삭할 수 있거든. 월요일 날 푸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서 원어민한테 화요일 날 주고 그럼 원어민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정합시다. 이번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자정이 있죠. 그건 너무 늦으니까 11시 일요일 밤 11시 주무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넘어서 오면 한참 있다 돌려드린다. 만약 그때까지 오시는 분은 다음 주 화요일 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할 때는 먼저 패턴에 집중하시되 패턴 말고도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가지고 해보십시오. 네. 자, 두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4페이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루즈를 보시면 직원이 그냥 뭐 차장 정도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매니지먼트하고 미국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왜 경쟁업체한테 계약을 뺏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메일입니다. 이거가 오늘 두 번째 숙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정성스럽게 해서 MS 워드에 이름하고 다 적어서 저한테 이메일로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복습 열심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제가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좀 쪼아야 될 것 같아요. 쪼은다기보다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 시간에 못한 단락 영작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모분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질문 적극적으로 하시고. 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도 주저없이 꼭 하셔서 강의 들으신 날짜 기준으로 그냥 보내주시면 5일 안에 제가 메일로 첨삭 드릴 테니까 오늘 거 중에서 말씀드린 두 개를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문 영작은 숙제가 아니고요. 자,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2교시는 사실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수업을 좀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패턴 라이팅이나 비즈니스 라이팅화 시키고 싶어요. 화요일 수업은. 근데 이제 지금 과도기를 겪다 보니까 2교시는 기존 수업인 독해와 청취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아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피곤한데 9시인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 가실 분은 가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멀리 오셨고 하니까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5분만 있다 뵐게요. 네. 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 이따가 뵙거나 일단 비즈니스 라이팅은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 꼭 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숙제는 낸다. 어려워도 사전 찾아가면서라도 한다. 한국말이 이해 안 되는 건 비워둔다. 네. 이따 뵐게요.